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블록체인의 탐색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 양이 현재 10억 개를 돌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총 락업된 양은 약 78%인 약 7억 8천여 개 파이코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통량은 대략 2억 2천 개 파이코인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총 10억 개의 파이코인 중 약 2억 개의 파이코인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중 잠겨져 있는 약 8억 개의 파이코인은 최대 3년이란 기간으로 락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분할되어 물량이 시장으로 풀릴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이코인의 유통량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코인마켓캡의 탑 코인들의 유통량을 토대로 간단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순 비교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유통량만 기준으로 단순 비교를 한 것이니 이 점 유의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라나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총 공급량이 약 5억 2천 개의 솔코인이 존재하고요. 35%가 락업이 되어 있고 현재 65% 정도인 약 3억 5천 개 솔코인이 시장에 유통 중입니다. 물론 솔라나 또한 소각과 인플레이션 정책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년 후에는 약 7억 개의 솔이 공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현재는 단 3억 5천 개의 솔코인만 유통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파이코인의 약 2억 개의 파이코인과 근접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의 현재 가격을 확인을 해보면요, 코인마켓캡 기준 약 35달러 부근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제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수많은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레이어 1 TPS 속도를 보유하고 있고,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처리 속도라는 장점 때문에 이더리움과 흡사한 여러 DApp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이나 NFT 관련해서 여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위권에 위치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FTX의 CEO인 샘 뱅크만 프리드와 같은 억만장자가 솔라나를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블록체인의 기본 요소인 보안성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최근에 솔라나의 큰 리스크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쉽게 해킹이 되고 있고요, 또 디도스 공격에 쉽게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엄청난 디파이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솔라나의 중앙화된 노드뿐만이 아니고 이 토큰 알로케이션이라고 하죠. 토큰의 분배도 인사이더들에게 대거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인사이더들의 대량 매도가 일어나게 되면 가격 하락을 겪을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솔라나의 가격이 시장가가 35달러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유통량이 파이코인의 유통량인 약 2억 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파이코인은요,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솔라나의 유통량 수준과는 다르게 훨씬 많아질 것이고요. 유통량만 따지고 본다면 파이와 솔라나가 잠시 교차하는 지점이다, 지나쳐가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의 유통량이 더 많아질수록 다른 암호화폐들의 유통량과 비교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어제 제가 파이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2만행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오늘도 2만행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걸 합했습니다. 그래서 총 4만행으로 다시 거래 기록을 잠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총 4만행 중에서 약 18,000건 정도가 거래로 진행이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P2P 거래라고 정의를 하기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P2P 거래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냥 지갑과 지갑 간의 코인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18,000건 정도에 해당하는 지갑 간의 코인 이동 횟수 중에서 약 4%에 해당하는 762건 정도가 파이코인을 1 이하의 소수점 단위로 거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0.000001 파이코인 거래부터 다양한 소수점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파이채몰이나 파이바텀몰과 같은 DApp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수많은 거래들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더 축소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실제 해외 SNS에서도 수많은 파이오니어 인플루언서들이 이 합의 가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위터를 보시면요. 미국의 파일럿 테스터이죠. TPL 개발자 중 한 명인 에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아주 높은 합의 가격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 개의 거래를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출금 수수료 0.01코인에 의해서 이 모든 거래를 통한 수익이 바로 소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합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합의 가격을 외치는 분들 중 지속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만들어갈 만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지금은 참여를 원하는 유저 수를 늘려야 할 시기에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반대로 나이지리아 출신이죠.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디 같은 경우에는 1파이 4억 원의 합의 가격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1인당 평균 파이코인 양을 한번 보시면요. 약 900개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여기에 4억 원이라는 수치를 곱해보면 1인당 대략 3,600억 원 정도의 파이코인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1차 마이그레이션만 이 정도이고 앞으로 더 많은 파이코인이 시장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몇 조 이상의 파이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현재 파이코인의 가치를 얘기함에 있어서 매시간 채굴되고 있는 코인 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의 양을 생각을 해서 합의 가격을 책정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생각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파이체인몰 관련 뉴스가 되겠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25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6일이 되겠죠. 파이체인몰의 오픈 준비를 앞두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파이체인몰의 대표인 에드윈 같은 경우에는 한 뉴욕 출신의 Z라는 파이체인몰 개발자와 여러 가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하나의 공지를 보면요. 현재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트래픽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체인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인데요. 초기에는 판매자를 위해서 수수료 수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버 유지 비용이라든지 플랫폼의 개발 비용은 현재 상태에서는 파이코인이 아닌 현금으로만 충당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부득이하게 광고 기능을 삽입함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공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관련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만 만들어 보았고요. 일단 현재까지 가장 적극적인 마케팅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파이체인몰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참여도가 이루어질 디앱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이 개발자인 에드윈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인데 내일부터는 이에 관해서 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